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과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열역학 제2법칙에서 그 카르노 사이클의 그 열 효율은 일반적인 그 열 효율은 1-QH분의 QL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카르노 사이클의 경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QL을 TL로, 그리고 QH를 TH로 그 바꿀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 1-QH분의 QL은 1-TH분의 TL에서 이제 1을 소거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다시 식을 우리가 L 첨자로 된 것만 모으고 H 첨자로 된 것만 모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이 부분을 L 부분을 QH 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DH분의 QH-TL 분의 QL은 0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QL은 그 열 저장소, 그 열 저장소로 나가는 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에 있어서 QH가 들어오는 거고 QL이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 열량은 그 마이너스 기호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역 과정의 열 효율은 항상 어떤 가역 과정의 열 효율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비가역 과정까지 모두 고려를 하면 다음에 부등식 기호가 하나가 더 삽입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고온의 열 저장소와 저온의 열 저장소 두 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부등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만일에 어떤 열원의 수와 즉 고열원의 수와 저열원의 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열원을 H와 L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때 그러한 장치 하나하나를 모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QT의 T1분의 Q1 플러스 T2분의 Q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TN분의 QN으로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이러한 열원의 수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시그마 기호는 그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게 되고, 또한 QI, TI는 우리가 미분형으로 바꿔지게 되게 되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열원이 무한대일 때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유도가 된 것이고, 어떤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적용이 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사이클 적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그냥 일반적인 인테그랄 기호가 아니라 인테그랄 기호에 이러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서
이제 사이클 적분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을 이제 이 식을 이제 클라우지우스 그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적 가역 사이클에서의 엔트로피와 엔트로피가 이제 상태량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적 가역 사이클이란 이제 시스템 내부에 그 비가역성이 없는 사이클인 경우를 이제 내적 가역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내적 가역 사이클에 있어서의 그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가역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가역이면 이제 부등호가 붙게 되고, 이제 내적 가역 사이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내적 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int 그 rev라고 이제 첨자를 표기를 하고, 이제 이꼬르 0이라고 표기를 하면, 즉 이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면 그 내적 가역 사이클에서의 이제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 이제 이 최적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 과정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초기 1세제곱미터인 그, 그 피스톤 내부의 그 부피가 이제 3세제곱미터로 팽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세제곱미터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이클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때의 사이클 적분은 이제 어떤 그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두 개만 그 놓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1에서 3으로 변했지만, 실제 과정은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적 변화를 우리가 dv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이클 과정에서는 이제 사이클 dv를 사이클 적분을 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 v 사이클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이클 과정이 그 0이 사이클 적분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태량이 아니라 어떤 그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상태량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만일에 내적 가역 사이클에서 이제 사이클 적분을 했더니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이제 T분의 델타 Q도 이제 우리가 상태량임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이제 문자 기호 S로 표기를 해서 이제 델타 Q이기 때문에 어떤 미소 열 전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미소 그 상태량 변화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이때 이제 이 S를 이제 엔트로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상태량인 이유는 이제 사이클 적분을 해서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도 이제 상태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1865년 클라우지우스가 새로운 연력학적 상태량으로 정의하고 이제 기호로 S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 적분을 했더니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우리가 꼴이 이제 그 사이클 적분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꼴이 상태량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상태량을 우리가 S라는 그 엔트로피로 정의를 하였고, 따라서 이제 Q의 단위는 킬로줄이고 이제 T의 단위는 우리가 절대 온도의 단위인 켈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엔트로피도 이제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제 질량을 나눠주게 되게 되면 이제 비엔트로피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비엔트로피는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제 켈빈으로 그 단위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미소 엔트로피는 이제 DS라고 하면 이제 양변을 척분하면 우리가 실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제 델타 S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결국 델타 S는 우리가 상태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S2-S1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S2는 어떤 절대 온도 T에서의 엔트로피일 것이고, 또한 S1도 이제 어떤 절대 온도 T1에서의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상태량 표 등을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 우측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적분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적분처럼 이제 Q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상태량 그 적분을 그 점함수 적분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과정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t도 어떤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는 값이므로 이제 t나 q나 모두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뭐 S2-S1처럼은 표시를 할 수 없고, 또한 q는 우리가 과정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을 보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뭐 이제 q와 t의 어떤 함수 관계가 주어지면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고,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의 그래프는 우리가 엔트로피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델타 S는 S2-S1이 되게 되고, 이제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과정에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1과 2 지점에 있어서의 그 상태량만 중요하므로, 따라서 만일에 뭐 비가역 과정으로 가든 가역 과정으로 가든 뭐 또 경로를 다르게 어떻게 가든 결국 1 지점과 2 지점의 엔트로피 값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그때의 그 뭐 어떤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뭐 구한다기보다는 찾고, 이제 또한 어떤 이 지점에 있어서의 온도에 대한 엔트로피를 찾아서 이제 S2-S1을 하면 이제 델타 S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고, 이제 열이 계에서 주위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S가 플러스 값이면 이제 계 내로 이제 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이제 계 밖으로 이제 열이 방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델타 S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적 가역 등온 열 전달 과정으로, 이제 델타 S는 그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T분의 델타 Q 즉 이제 내적 가역 과정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델타 S에 대한 그 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제 내적 가역 등온 열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온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만일에 1에서 2로 과정을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온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T0라고 하는 이제 상수로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상수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T0분의 1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제 델타 Q를 Q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이제 델타 Q는 우리가 바로 뭐 Q2 Q1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적분을 한 값을 우리가 이제 뭐 Q라고 혹은 뭐 Q12 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첨자를 생략을 하고 이제 Q로도 표시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Q로 표시를 했지만 어떤 이제 과정 1, 2 사이에 이제 열전달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T0는 상수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일정한 온도 값이 주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이제 내적 가역 그 등원, 즉 이제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결국 Q라는 것도 결국 계 내로 들어오는 뭐 열량과 나가는 열량 두 가지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의 그 내부 그 물질이 이제 물이고, 물의 상태가 이제 습증기 혼합물로 들어가져 있고, 또한 그때 온도가 이제 300켈빈으로 주어져 있고, 그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그 750kJ 줄에 이제 열이 계 내로 전달이 되었을 때 그 이 과정 동안 이제 물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 과정은 과약 과정이고, 이제 습증기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액체 플러스 수증기를 이제 하나의 개로, 즉 이제 이 최적 안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그 하나의 개로 이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그림에서는 바로 이제 그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그 상태량 선도에서 이제 이쪽 그 어떤 그 증기돔 안쪽 부분은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림에 이런 컨스탄트라는 부분이 없어도 우리가 습증기 혼합물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또한 뭐 그 엔트로피 변화에 있어서는 압력은 뭐 크게 이제 상관은 없는 값이지만, 또한 이제 뭐 압력이 어떤 온도나 그 즉 이제 온도 변화 등에 이제 그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고, 일단 이제 750kJ이 계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에서 보시면 뭐 간단하게 이제 온도도 일정하고 들어온 열량도 이제 Q가 이제 750kJ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어차피 T분의 Q로 우리가 이제 등온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면 2.5kJ/Kelvin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